자, 이따가 답지 드릴게요. 해설지. 해설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되게 자세히 해설 써놨거든요. 사실 다 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또 막 막히는 게 있고 그렇죠. 그것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계산들은 대부분 다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봅시다. 예를 들어서 18, 19, 20번 이런 것들. 여기 이제 당장 다다음 주에 수업을 하거든요. 18번, 19번, 20번에서 변화율 구하고 탄력성 구하는 얘기 있죠. 요거 메인인 거 아시죠? 시험에서. 그리고 23번부터 27번은 무조건 부드럽게 돼야 돼요. 2항. 23번부터 27번. 그리고 뒷장에 넘겨보셨을 때 역시나 아시죠? 33, 4, 5, 6번. 우리 발목 자꾸 안 놔주는 거. 일시불 연금 계산. 이거 한번 다시 그냥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입문 단계에서 사실 이걸 능숙하게 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되게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속으로. 보통 이거 하면 이 손도 못 대요, 정상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 학습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어쨌든 제로로 깔아놓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 처음부터.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날이니까요. 자, 1번 돌아와서 시작을 한번 해보죠. 앞에 이제 1번 기본 계산들 쭉 하겠습니다. 계산기 다 올 클리어 AC 완전히 다 제로로 돌려주시고. 자, 1번 시작하죠. 1500 마이너스 2 곱하기 300. 그대로 누르시면 안 되죠. 2 곱하기 300 먼저 들어가죠. 네, 2 곱하기 300 하면 600. 그러니까 1500 마이너스 600 계산하시면 되죠. 뺄셈이니까 그냥 600에서 1500 빼도 되긴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900 나오는데 그 마이너스 치우고 그냥 900이다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죠, 이거는. 자, 1번은 900이었고요. 2번 계속 들어갑니다. 400 플러스 2 곱하기 35. 자, 2 곱하기 35 먼저 하죠. 그럼 얘는 400 플러스 결국 78 하는 얘기니까 얘는 470 잡으시면 됩니다. 자, 3번은 뺄셈 곱셈이네요. 그럼 곱셈 먼저 들어가줘야 되죠. 자, 3 곱하기 20 하시면 60 아닙니까? 그러니까 3번은 계산기 누를 때 200 빼기 70 빼기 60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죠. 130에 60 빼니까 70 잡으셨으면 맞겠네요. 자, 4번에서는 GT 쓰겠습니다. GT 계속 쓸 거거든요, 저 수업 때. 자, 계산기 다시 올 클리어 완전하게 하시고 화면에 0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 혹시 GT 있으신 분들은 AC를 누르거나 GT 누르면 없어집니다, 얘. 네, 다 완전 없애세요, 다. 자, 그대로 보이는 대로 연속적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를 때 처음에 0.4 곱하기 20 누르신 다음에 는 꼭 하셔야 돼. 8인가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0.4 곱하기 15 누르시고 는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0.2 곱하기 7이죠. 네, 7 누르시고 는 꼭 하셔야 돼요. 는 총 3번. 그럼 이 상태에서 GT 누르면 답 나옵니다. 맞죠? 얼마 나오죠, 그러면? 15.4. 이 요령은 좀 익혀놓는 게 좋죠, 아무래도. 물론 8 쓰고 6 쓰고 1.4 써서 더해도 되고. 근데 얘가 확실히 빠르다고. 요거 이 손에만 익어주면 연속 덧셈 계산은 굉장히 편합니다. 이걸로 하시는 게. 15.4가 정답이고요. 자, 5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풀이하시는데. 200 곱하기 2 분의 16 곱하기 20인데 뜬금없이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뒷장에 빈 공간 좀 있으시죠? 거기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이게 뭐 할 때 나오는 거냐면 이거 가격 탄력성 구할 때 나오는데 이렇게 적으십니다. 이거 분수할 거예요. 짝대기 하나 짝 그리시고 분모 자리에 밑에다가는 A분의 B 이렇게 쓰시고요. 분자 자리에는 C분의 D라고 한번 써보실래요? A분의 B분의 C분의 D 이렇게 읽습니다. 읽을 때. 요 계산을 딱 한번 하실 타이밍이 와요. A분의 B분의 C분의 D. 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러면?
요게 이제 내항의 곱분의 외항의 곱 이렇게 얘기하는데 붙어있는 놈들끼리 곱하면 되죠. 그래서 B 곱하기 C를 해서 밑으로 보내고 요거 분의 바깥 것끼리 곱합니다. 그럼 A 곱하기 D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정리하다 보면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제를 하나 드릴게요. 10분의 3분의 예를 들면 11분의 4다. 이런 걸 계산한다고 칩시다. 10분의 3분의 11분의 4. 얘는 0.3인데 얘가 지저분하게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자, 아랫도리에는 3 곱하기 11 수치 들어가면 되고 윗도리에는 요거 곱하기 요거, 그쵸? 그러니까 얘는 10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 33분의 40이 되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40 나누기 33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 계산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내항의 곱분의 외항의 곱. 근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딱 보시면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200 곱하기 2 하면 400이고 16 곱하기 20 하면 320이니까 320 나누기 400 때리셨죠, 그쵸? 그럼 몇 나와요? 답은 일단 0. 맞아요. 0.8 나왔으면 맞는데 이거를 순수하게 계산기로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예요. 계산기로 이거를 다시 쓸게요. 200 곱하기 2분의 16 곱하기 20을 계산기로 하실 땐 자, 처음으로 돌리시고 아예 계산기 제로. 그러면 위에 거부터 타이핑을 하시면 돼. 그러면 16 곱하기 20 먼저 하시고요. 냅두세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다 아래 거는 나눗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누기 200하고 여기 나누기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밑에 것들은 다 나누기로. 나오나요? 그럼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되게 커서 암산하기 골 때릴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위에 거는 곱하기 그리고 밑에 수치 넣으실 때는 나누기로. 나누기 200 나누기 2 요거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 곱하기 20 나누기 200 나누기 2 이렇게. 요령 하나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에 답 0.8 잡았고요. 6번은 뭐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되죠. 6번에 처음에 7040 7040 나누기 1.1 먼저 하셨죠. 그러면 화면에 나오는 게 6400이고 여기서 빼기 뭐 하시면 된다? 3000 하시면 3400 나오겠네요. 그렇죠? 6번은 이제 2월 달에 수년가 구할 때 쓸 식입니다. 얘가 수년가를 구하는 식이죠. 자, 2번 테마의 7번 계산. 3억의 5%를 구하세요가 아니죠. 3억에서 몇 프로를 쳐내라는 거예요? 5%를 차감하시오. 그렇죠. 자, 이거는 이런 케이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현금 흐름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가능 총소득? 가능 총소득에서 빼고 더하고 하면 유효조소득 나오고. 다시 현금 흐름, 영업의 현금 흐름 구할 때 우리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하고 기타 소득 빼고 더하고 하죠. 쳐내면은 그 다음 뭐 나와요? 유효조소득. 그쵸? 저쪽에서 오신 분들은 이거 뭐라고 하더라? 가유순 뭐라고 하지 않으시나요? 가유순전후? 저쪽 출신들은 이제 가유순전후고, 우리 이제 이렇게 배웠었죠, 요거. 요건데, 요때 나와요, 이게. 예를 들면, 가능조소득이 3억인데, 공실 5%라고 줘요, 문제가. 그럼 여러분, 현금 흐름 계산하실 때, 3억에서 5% 까내는 계산에서 유효 구할 때, 요때 이제 늘 쓰는 테크닉인데, 그럼 얘는 바로 곱셈을 때리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5% 빼내면은 몇 프로가 남는다? 그러니까 3억에다가 곱하기 95%를 하시면 되죠. 이거 올 계산기로 하면 되죠, 그냥. 자, 저희가 억 안 씁니다. 억 단위 빼고, 그러면 계산기 누를 때 3 곱하기 누르고
95 누르고 퍼센트 때려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퍼센트 키 있죠, 계산기에? 그럼 얘 몇 나오나요? 2.85? 그럼 2.85의 단위가 뭐라고요, 이게? 억이니까, 그럼 얘는 2억 8,500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놓으면 빠르긴 해요, 계산이. 2.85억이니까 2억 8,500.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죠. 2.85억. 자, 8번 계산입니다. 8번은 1 플러스 0.05 하면 몇이죠? 그럼 인마는 1.05를 연장 4번 곱하시오. 1.05 곱하기 1.05 곱하기 1.05 곱하기 1.05 하시면 되죠. 그쵸? 네. 요거 4번 곱하면 정답이 1.2155062호인가요? 네, 이거 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구하라는 겁니다. 자, 9번하고 10번 들어갈게요. 9번, 10번. 제곱 붙은 분수 계산. 자, 순서대로 먼저 해보죠. 9번. 먼저 뭐 하셔야 됩니까? 1 플러스 0.1. 그러니까 1.1의 제곱을 먼저 하는 게 맞죠? 그럼 계산기 누를 때 처음에는 1.1 곱하기 1.1 하고 는 하면은 1.21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옆에 있는 뺄셈 2를 누르시면은 0.21이 나오면 이게 분자값, 위의 값이 되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나누기 0.1은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인마는 그렇죠. 2.1로 처리가 됩니다. 자, 10번도 같은 맥락이네요. 10번도 처음에 계산기 누를 때 뭐부터 해야 되죠? 1.05를 몇 번이요? 3번 곱한다. 자, 3승 걸어주면 1.157625 1.157625 나오고 여기서 뺄셈 1 걸어주고 그럼 0.157625 나온 상태에서 마지막 나눗셈 하죠? 나누기 0.05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3.1525? 예,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9번, 10번은 두 개 합쳐서 연금의 내각계수라고 부르죠, 얘가. 얘가 연금의 내각계수식입니다.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레일리 하면서 11, 12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1번 계산은 그냥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자, 지금 현재 15제곱분의 18,000 아닙니까? 그럼 계산기 누르는 순서가 18,000하고 15번 2번 나누란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 이거죠. 18,000 나누기 15 나누기 15 하시면 얼마 나와요? 80? 그게 맞죠. 15제곱 따로 계산하지 마시고 18,000 나누기 15 나누기 15. 아래 거 12번은 어때요? 그럼 똑같이 1440에 나누기 연장 6 나누기 6 그렇죠? 36으로 나누는 꼴이죠. 그럼 얘는 40 11번은 80 12번은 40 이렇게 됩니다. 자, 13번은 곱하기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 맞나요? 다시 그럼 요거 계산기에 어떻게 누르셔야 돼요? 13번은 처음에 10만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위에 거 만 그 다음에 나누기 아래 거 12,500 찍으시면 됩니다. 얼마 나와요 그러면? 8만 정답이죠. 이렇게. 곱하기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 자, 14번인데 14번은 그냥 무턱대고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 분자에 있는 곱셈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식을 쓰자면 50분의 15 마이너스 50 곱하기 10%인데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이 중에서?
50 곱하기 10%는 어떻게 해요? 그냥 누르면 되지. 50 곱하기 10하고 퍼센트 누르시면 돼요, 계산기로. 그렇지 않나요? 굳이 0.1 곱하지 않아도. 그럼 요거 몇 나와요, 요 덩어리? 그럼 첫 바따로 이거 덩어리가 5가 나오죠. 그럼 식이 정리가 좀 되지 않습니까? 아랫도리가 50이고 위에는 15 마이너스 5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네. 10 나누기 50. 그럼 얘는 0.2. 0.2%로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할 때 요거 나옵니다. 20%, 0.2 이렇게. 비슷해요. 밑에 것도. 밑에 것도 그럼 뭐 먼저 하시고? 그렇겠죠? 80 곱하기 10% 누르시면 이 8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얘가 8이니까 요 놈의 식은 15에서 8 빼고 요 7을 갖다가 20으로 나누면 답이 나오겠네요. 7 나누기 20 하시면 0.35 35%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 20분의 7이니까 35%가 아니죠? 맞나? 제가 잘못 써놨네요, 해설지를. 해설지에 요거 제가 모르고 14%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잘못 썼다. 35%예요. 네, 이따 해설지를 수정을 해야겠네요. 해설지에 제가 잘못 써놨는데 요 답 35% 맞습니다. 35%. 자, 16번. 이건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뭐 더 이상 이론적으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계산 위주로 대놓고 계속 나누시면 되죠. 2억 나누기 뭐 하세요예요 지금? 1.05에 몇 승이죠? 4승. 자, 그러면 그냥 오리지널로 계산에 입각해서만 설명하자면 2억 치신 다음에 나누기 몇 번이요? 예, 이거 4바퀴 4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론에서는 1.05에 4승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예전엔 좀 다르게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계산 위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하면 결과가 끝나죠. 그냥 1.05, 1.05, 1.05, 1.05 이렇게 하면은 164 540 494 예. 그러니까 1억 6,454만 494 뭐 이렇게 나오죠. 이거 어디서 반올림 하자고 했죠 지금? 만단위라 1, 10, 100, 1000만. 그럼 요 4를 붙잡고 반올림 하시라는 얘기네요. 그럼 1억 6,450만 원. 164 500 000 이렇게 되죠. 그렇죠? 164 500 000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7번도) 펜 하나도 안 쓰고 한번 풀어볼게요. 펜 필요 없어요. 요것도 결과 손으로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올 클리어 하세요. 계산기. 눈에 보이는 대로 치는 거예요. 먼저. 자, 처음에 누구 있죠? 5,000 치시고 계산기. 그럼 이거 나눕시다. 나누기 하시고 뭘로 나누래요? 처음에 1.05 이건 아셔야죠. 그냥 보면 1.05 하고 는 누르세요. 그러면 아마 화면에 47 어쩌고저쩌고 뜰 거예요. 냅두시고 그거 냅두세요.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하시면 돼. 다시 5,000 치세요. 하고 얘는 1.0으로 몇 번이요? 두 번 나누세요. 하고 는. 그럼 4535.14 점점점 그쵸? 됐죠? 이거 는 하셨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GT 누르면 답 나와요. 이것도 지금 이 두 개를 더하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9297.04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게 답이에요. 9297점 하고 쭉 나가죠. 근데 얘는 지금 결과값을 어디서 어떻게 하래요?
10단위에서 절사요? 절사면 버리면 되겠네요, 여기를.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9200이 됩니다. 9297에서 97을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했는지 보시면 요게 앞덩이 계산이고 요게 뒷덩이 계산이니까 어차피 두 개 더 할 거니까 GT를 쓴 거죠, 제가. 그럼 다시 처음으로 올 클리어 하면 돌려보세요. 그럼 최초 할 일은 5000 나누기 1.05하고 뭐 찍어야 돼요? 는 찍으면 값이 사납게 나온다고요. 근데 그거 당황하지 마시고, 그럼 요거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그냥 그 상태에서 5000을 치시고, 두 번 나눠서 는 치시면 알아서 합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T 해버리면, 굳이 손으로 쓰지 않아도 9297.9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뭐 아시겠지만 17번은 뒤에 있는 연금의 현가계수 구할 때 그대로 이 문제가 나옵니다. 16번, 17번이 뒷 문제 해설이에요, 지금. 뒤에 문제 풀 때 이 두 가지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따 계산 뜨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수업 끝나면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좀 하세요. 제가 좀 남아 있을게요, 강의실에. 그럼 좀 하고 가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7시 전에만 가시면 돼요. 7시에 수업해야 되거든요. 예. 그 전에만 같이 끝까지 하여튼 뽕을 뽑고 가셨으면 합니다. 자, 18번입니다. 18번 테마는 변화율, 중요 테마, 변화율. 자, 이 변화율 문제 읽을 때 뭘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 항상 어떤 문제를 푸시든 최초값이란 말 눈 주목해야 됩니다. 최초값. 체크하시죠. 최초값 기준으로 하라. 그게 중요 조건이죠. 얼마에서 얼마로 됐죠, 가격이? 800에서 1200. 그럼 여기서 최초값이라 하면 800이죠. 그럼 변화율을 구한다는 건 그 기준값인 최초값 분해. 위에는 뭐 넣으시면 돼요? 자, 쉽게 말하면 차액을 넣으시면 되죠. 차액. 얼마 변했는지. 800에서 1200에 있으면 얼마 늘었다? 정확히 말하면 플러스 400이 늘었네요. 그럼 얘가 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800분의 400을 하시면 됩니다. 8분의 4고요. 얘가 0.5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격은 50% 오른 거죠. 800의 50%가 몇이에요? 800의 절반. 그럼 800에다가 그 절반 더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죠, 이게. 그래서 800분의 차액, 최초값분의 차액,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네. 자, 근데 19번은 어떤 차이가 있죠? 최초값이 아니라 중간값 동그라미. 중간값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데이터의 중간 데이터죠. 지금 가격이 700에서 얼마요? 900으로 갔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할 일은 중간값을 구하는 거예요. 중간값 구하려면 원칙대로 하면 700 더하기 900을 양자를 합친 다음에 반땅 치시면 되죠, 이렇게. 자, 1602로 나누니까 얘는 800입니다. 7과 9 사이 8 맞죠? 그럼 이제 얘가 기준값이 돼서 이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 800이 아랫도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에는 똑같이 얼마 변했나를 따지시면 돼요. 차액 얼마요? 그러면 800분의 플러스 200 이렇게 푸시면 되죠. 그렇죠?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니까 얘 0.25 나오고요. 이러면은 중간값 기준으로는 가격 변동분이 25%다. 이렇게 됩니다. 자, 위에 대가리에는 변동분이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위에 분자값에는 차액이 들어가는 게 똑같고, 다만 아랫도리 분모가 최초값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둘의 평균값이 들어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 해서 이게 결합된 문제가 20번입니다. 20번. 뭐 푸셨겠지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제가 쓸게요.
자, 봅시다. 지금 가격 탄력성을 구하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헷갈리실까봐 거기 C까지 써놨어요. 사실 괄호 안에.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표현이 된대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그럼 이 공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분의 뭐 하는 거죠? 그렇죠. 탄력성 공식은 항상 밑에 가격 변화율이 들어가고 위에는요? 잊지 마세요. 탄력성은 무조건 위가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자, 그런데 가격 탄력성은 다른 탄력성과 달리 뭐가 있다? 절대값이 달려 있습니다. 음수 나오지 않는다. 절대로. 그러면 이걸 구하려면 우리한테 두 가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가격 변화율을 구하셔야 되고 수요량 변화율을 구하셔야 되고. 근데 임마 최초값 기준으로 하라지 않았나요? 그럼 최초값이라는 게 500과 400 기준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구해봅시다. 최초 가격이 얼마였죠? 그럼 그 500 밑에 쓰시고 500분의 가격은 얼마나 늘어났다. 700 쓰시면 안 돼요. 여기다 500에서 700으로 갔으면 변동분이 어떻게 돼요? 200 쓰셔야지. 이렇게 500분의 200. 그래서 가격 변화율은 5분의 2, 즉 0.4 몇 프로요? 네, 요게 40%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구한 요게 분모가 됩니다. 밑에 40%. 같은 논리로 똑같이 구하면 돼요. 아파트의 수요량을.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에서 얼마로 갔죠 지금? 400에서 300으로 떨어졌죠? 그럼 최초값 기준이라면 요 아랫도리에는 400 넣으시고 몇 날라간 거예요 수요량이? 차액이 100이죠. 그런데 100이 줄었으니까 원칙대로 하면 마이너스 100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렇게 400분의 마이너스 100. 4분의 1이거든요. 4분의 1은 0.25. 그러니까 얘는 25%가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필요 데이터 다 나왔으니까 가격 탄력성이 나오죠. 그럼 여기 식에다 대입하면 되거든요. 자, 절대값. 가격 변화율은 구해보니까 40% 나왔고 수요량 변화율은 마이너스 25% 나왔는데 어차피 절대값이면 됐고 그러면 40분의 25를 때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마는 25 나누기 40 하시면 0.625? 네, 그거의 답이에요. 0.625. 중간값은 시험에 한 번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율의 기본은 최초값인데 최초값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최초값분의 차액.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라고요. 이거 변화율 구하세요 그러면 400분의 300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아니죠? 400분의 차액입니다. 차액이니까 400분의 100 떨어졌다고 하셔야 맞고요. 얘도 어떻게 해요? 500분의 700이 아니라 500분의 변동분인 200을 넣으셔야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는 요 계산을 수행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분의 200분의 400분의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게 20번 문제였습니다. 계산기에 혹시 루트 있으신가요? 루트 있으신 분들 있고 루트 없으신 분들도 있죠. 루트 기호. 둘 다 한번 해보죠. 뭐. 그 루트 있는 걸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루트 키가 있으면은 계산이 빨라지긴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21번에 1 플러스 루트 2000분의 얼마죠? 18,000 아닌가요? 네.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이거 9 이렇게 정리되시는 분들이 있죠. 약분하면 이거 9죠. 그럼 그런 분들은 루트 9, 3이니까 1 더하기 3, 4 이렇게 하세요. 그냥 자기 길을 가세요. 그렇게 그분들을 길을 말리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걸 계산기를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무조건 루트 쪽을 먼저 계산을 하는 건데 보세요. 얘는 뭐를 뭐로 나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계산기 이렇게 누르시는 거지. 18,000 눌러보시고 나누기 몇 하면 돼요? 2000 하고 는 해보시면 9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계산기에 있는 루트 키를 눌러버려요. 그럼 얼마 나와요?
3 나왔죠. 그럼 이게 3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만 하면 돼요? 네, 그럼 답은 4가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키가 있으면 요거 나누기 해서 9 만들어 놓고 루트 누르고 3 나누면 1 더하면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숫자를 누른 다음에 루트키를 누르면 루트 씌우란 얘기입니다. 그 수치에. 네. 그런 요령이 하나 있죠. 22번. 22번이 이제 계산할 때 나중에 쓸 거의 루트가 제대로 나오는 유일한 공식인데 1 플러스 루트 하고 뭐 하죠? 분수식? 2000분의 8000이었나요? 2분의 8이네요. 2분의 8. 그리고 위에 12인가요? 이렇게. 그럼 얘도 사실 약분하면 몇이에요, 얘? 2분의 8이니까 얼추 얘는 루트 4란 뜻이죠. 그쵸? 루트 4 하면은 2. 그러니까 1 더하기 2 하면 3분의 12. 요런 뜻이죠. 그럼 4가 나왔죠. 그럼 알아서 갈 길 가시고. 자, 역시 계산기를 쓰겠습니다. 그럼 얘 계산기 쓰려면 8000 나누기 2000 는 하면 4 나온다. 4. 루트 좀 씌울까요? 루트 여기 루트. 그럼 4에 루트 누르시면 그럼 답 뭐로 나와요? 2로 나오는데 거기다가 뭘 더한다? 그럼 지금 여러분 구하신 3이 뭐예요? 분모. 그러면 얘는 3분의 10이란 뜻이겠네. 그럼 요거 4 나오죠. 그쵸?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계산기로. 컨버스라는 사람의 분기점 모형 구하는 식이에요. 이게 오늘 수업 시간에 제가 레일리하고 허프하고 했었잖아요. 그 레일리하고 허프 중간에 나오는 놈입니다. 이놈이. 그래서 루트 계산기 쓰는 거 이게 쓰는 것도 아니지. 누르는 거니까. 여기다 놓고 루트 누르시면은 이 바로 튀어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이 2항 잘 됐으면 좋겠는데. 2항을 할 때 지금 사실 23번부터 27번은 다 뭐 구하는 식들이냐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의 기출 계산들이에요. 이게 다 기출 문제들. 그래서 요거 두 개 갖다 놓고 푸는데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2항을 해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2항 하실 때 양수가 되는 쪽으로 넘기세요. 양수가 되는 쪽으로. 말씀 계속 드리는데 뭐 하시던 게 있으니까 그런 가락으로 계속 하시던데 가령 첫 번째 거 보시면 바로 요게 나옵니다. 900-Q는 요게 뭐가 되죠? 100 플러스 Q. 그럼 기본적으로 Q를 구하려면 Q를 한 방향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넘겨와도 상관은 없는데 자 이거 마이너스 없애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지. 이쪽으로 넘겨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방식은 좌변에 900 남겨놓고 자 우리 100 넘어오면서 뭐가 되죠? 마이너스 100은 그럼 임마 Q 남고 얘 2, 4 오면은 마이너스 Q에서 플러스 Q로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럼 좌변에 800은 2Q가 되고 자 그럼 Q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Q는 몇이다? 400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좋다. 나 마이너스 Q 그냥 냅둘래 하시면 여기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900이 넘어가죠 이제. 그럼 좌변에 마이너스 Q 냅두고 얘가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더블 Q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100이 있는 상태에서 90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900으로 넘어가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Q는 마이너스 800. 그럼 사실 양자 마이너스면 없애면 되긴 하죠. 네. 근데 이렇게 저렇게 머리 쓰기 귀찮으니까. 그럼 Q는 400이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가급적 몰아줄 때는 양수 결과값이 나오는 방향으로 몰아주자.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같은 논리로 풀어볼게요. 24번도. 누구 넘기는 게 나을까요? 이러면 5P 건너면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3P를 넘기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지. 그럼 24번은 좌변으로 뭐가 오면 돼요? 1600 상태에서 마이너스 200 넘어오면 되죠? 그럼 얘는 좌변으로 플러스 200으로 오고 우변에는
OP 상태에서 마이너스 3P 넘어가면 플러스 3P죠? 마이너스 3P죠? 이렇게. 자, 1600 플러스 3P는 OP 마이너스 200. 맞죠? 그럼 좌변이 1800이 되는 거고, 그럼 우변은 2P가 되면서 요 P 구하려면 얼마요? 9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통이 떨어져서 되게 좀 외롭고 쓸쓸하네요. 야, 남들 따뜻한 연말이라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예. 많이 힘듭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거든요, 지금. 예. 팬티까지 다 젖어서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예. 자, 24번 그렇게 푸시면 되고, 25번. 900 마이너스 P는, 그 다음에 2P는 P. 900 마이너스 2P는 P. 좌변에 900 남기는 게 낫죠? 이거 넘깁니다. 그럼 좌변에 900은 마이너스 P 넘으면 플러스 2P니까 3P. 그럼 P는 요거 3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300 이렇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거 3P는 1200 마이너스 P. 3P는 1200 마이너스 P. 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P니까 얘를 넘기는 게 낫죠. 그러면 3P 플러스 P 4P죠. 4P는 1200. 그래서 4P는 1200 하면 P는 1200 나누기 4 하시면 300으로 떨어집니다. 26번에 300이고 27번은 뭐 넘기실래요? 마이너스 5P가 넘어가는 게 낫다. 그쵸? 그럼 좌변에 1400은 2P 플러스 5P니까 7P. 1400은 7P 하시면 P는 200 이렇게 넘으면 되죠. 그렇죠? 자, 28번 말로 할까요? 4분의 X는 2. X 어떻게 구하죠? 위에 분자값 4가 넘어가면서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요거는 X 구할 때 인말을 넘겨서 곱해주면 됩니다. X는 몇이요? 8이요. 29번. 29번도 윗돌이 남기면 되죠. 윗돌이 남기면 4X죠. 4X 냅두고 좌변에 1200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0.8 곱하기 1200으로 이렇게 넘어오시면 되죠. 그럼 얘 계산기 때리면은 960 나오지 않나요? 그럼 4X는 960이고 그럼 X 구하시려면 960을 4로 나누시면 되겠네. 240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30번 10분의 X는 0.8이다. X 어떻게 와요? 넘겨서 곱해주면 된다. 0.8 곱하기 10 해주시면 되겠네. 0.8 곱하기 10은 8. 31번의 X는요, 자리 바꾸기 하면 되는데, 뭐랑 바꾸면 되죠? X랑 오른쪽 값이 서로 간에 자리가 바뀌면 되죠. X분의 10은 0.5다. 그러면 X 구하시려면 아랫돌이 0.5분의 10은 X로 가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10 나누기 0.5 하시면 20 나오게 됩니다. (32번) 32번은 오늘 수업 시간에도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역시나 이것도 사랑하는 GT를 좀 써보자고요. 확률을 소수점으로 바꿀 필요도 없죠. 자,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나오면 생짜로 뭐 하자고요? 올 클리어 하시고 계산기 다 지우고 계산 시작하셔야 돼요. 자, 어떤 순서로 눌러요? 30 곱하기 9는 때리시고 270. 그 다음에
50 곱하기 13는 때리시고 650. 그 다음에 20 곱하기 18을 는 때리시고 360 하고 여기서 GT 한번. 그러면 아마 1000, 얘가 아직 답은 아니죠? 네, 이거 뭘로 나눠주면 돼요? 네, 100분율 100으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12.8 나오면 이게 12.8%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곱하기는 GT 하고 결과값을 100으로 나눠주면 기대 수익률 바로 구할 수 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내가계수와 현가계수. 다시 이게 굉장히 익숙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익숙하셔야 돼요. 내가계수는 언제 구하는 거예요? 현재, 미래. 그렇겠죠. 이름이 내가인데. 미래가치, 그렇죠? 얘는 현재가치. 내가계수, 현가계수가 총 6개 있어요. 토탈. 근데 그 중에 4가지 얘기를 들으셨거든요. 공통점이 뭐죠? 이 2개의 공통점이? 일시불과 연금. 일시불과 연금. 그렇죠? 그럼 일시불의 내가라는 게 있고 연금의 내가라는 게 있다. 또 일시불의 현가라는 게 있고 연금의 현가라는 게 있다. 일단 요 틀이 있으셔야 돼. 머리에. 일시불은 몇 번? 금액 1번. 연금은 여러 번. 그럼 2개가 완전히 계산이 다르긴 한데 중요한 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로 금액을 보낼 때는 곱셈을 하면 됩니다. 맞죠? 미래로 보낼 땐 이자를 붙여야 되니까 곱셈을 하는 거예요. 연속으로, 복리로. 그럼 현재 가치로 가져올 땐 이자를 털어버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럼 얘는 나눗셈을 하는데 내가로 보낼 때는 1 플러스 R에 N승을 하시면 되고 나눗셈을 하실 땐 1 플러스 R에 N승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를 구하세요. 그러면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현재 가치를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 나름 이게 입에 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더불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더 좋냐? 5%, 7% 봤을 때 느낌. 5%, 7%, 6%, 10% 딱 나왔을 때. 5%는 뭘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얘는 1.05죠. 1 플러스 R이니까. 그렇죠? 5% 나오면 뭐 한다? 1.05. 계산할 때 7%는? 6%는요? 10%는요? 내가로 보내래. 그럼 1.05 곱하는 거야, 이제부터. 현가로 가져오래. 그럼 1.06을 나누시는 거고. 그렇죠? 지금 제가 칠판에 쓴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빨라져요. 적어도 요 한마디는 본 투자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익혀놓으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볼까요? 33번에 몇 %예요, 이자가? 3%요? 그럼 이거 보면 이거 1.03인 거 아셔야 된다. 본능적으로 1.03 이렇게. 34번은 10%인가요? 그럼 1.1. 35번에서는 1.05죠. 5%니까요. 36번의 마지막 줄에 복리 5%니까 얘도 1.05.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베이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내라는 거야, 가져오라는 거야, 금액이 한 번인 거야, 여러 번인 거야, 이 차이죠, 이제부터. 자, 33번부터 접근하겠습니다. 지문 정독하세요, 다시. 어디 처음에 주목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 시간같이 찾으실 때는 금액과 시점 이 2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딴 거 보면 안 돼. 이자도 뭐고 다 필요 없고 금액이 얼마고 언제 물어보는지만 보시면 돼요. 금액이 얼마요? 예, 현재라는 말 빼시면 안 됩니다. 현재 2000이고 언제 물어봐요? 4년 후라고 하자고요. 그럼 현재 2000이 주는 의미는? 예, 현재 2000이면 이거 절량이거든요. 2000이 한 번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뭘 쓰란 얘기고? 일시불을 쓰란 얘기고. 자, 몇 년 후요? 그럼 이건 내가요, 현가요?
4년 후니까 얘는 내가를 물어보는 거다. 그리고 기본 베이스가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만 시험에 나옵니다. 이 부분으로만도 시험에 낸다고요. 지금 33번을 박스에 주는 거예요, 문제가. 그리고 33번을 풀 때 어떤 공식을 쓸 것이냐 이렇게 시험에 내요. 그러면 현재 보고 일시불, 4년 후 보고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이런 개념이죠. 지금 얼마가 들어가냐면 2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나요, 금액이? 안 들어가죠. 그리고 이게 몇 년 뒤로? 자,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에 이 금액을 그대로 복리 이자를 붙여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럼 내가니까 곱할까요? 나눌까요? 곱합시다. 금액 몇 번 있어요? 금액 몇 번 있어요? 한 번밖에 없을걸? 다시. 금액 몇 번 있어요? 그러면 한 번 금액 쓰시고. 응? 곱하자고요. 곱하고. 뭘 곱하실 예정인데요? 자, 이자 몇 프로? 3%니까 1.03을 4년 연속으로 곱하자 이거 그렇죠? 1.03에 4승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계산기로 풀어버리면 이런 거 아닙니까? 2000을 놓고 여기에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하자는 거죠, 뭐 결국. 4년 뒤로 보내려면 이렇게. 2005이 아니라 2000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은 2251만 176원인가? 이렇게 나오죠. 2000, 다시 쓸까요, 제가? 2251만 176원? 예, 이게 맞아요. 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문제에서? 만단위 절사하시오. 1, 10, 100, 1000만. 그럼 여기서부터 빵빵빵 채우시면 되겠네. 그럼 최종 정답은 2, 2, 5, 00, 0001. 22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백으로 테이프 돌립니다. 여기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요거 지금 얼마에다 곱했어요? 2천만 원에다 곱했죠. 근데 보시다시피 금액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자를 복리로 겹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시불을 미래가치 내가계수를 구하는데 몇 년 뒤로 보내는 거예요? 4년 뒤로 보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연금이었으면요. 2천 계산이 여러 번 나왔을 거라고 지금. 근데 2천 계산 한 번만 해주는 게 이게 일시불입니다. 자, 아래쪽에 34번 보세요. 거긴 금액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럼 금액이 매년이죠. 매년 얼마죠? 2,000원입니까? 네. 자, 그리고 시점은요? 언제 물어봐요? 3년 후. 그럼 질문이요. 매년 2,000은 뭔 의미다? 그럼 이제 금액이 연속 투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얘는 좌측과는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연금 냄새 맡으시면 되고 3년 후면은 내가요, 현가요? 내가면 오케이. 곱하면 되는 거야, 이제. 곱하면 되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곱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만기 몇 년이에요? 그럼 현재 시점을 기점으로 1년 말, 2년 말, 3년 말 이렇게 해서 현금 흐름이 총 몇 번? 3번 얼마씩 2,000원씩 생깁니다. 문제가 원하는 건 3년 후, 그러니까 요 시점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모든 돈을 다 일로 보내면 돼요. 이제 한 번씩 한 번씩. 그러니까 1년 말에 있는 요 돈을 여길로 보내고 2년 말에 있는 요 돈을 여길로 보내고 그 합쳐진 돈에 2천만 얹혀주면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계산이 몇 번 필요한 거예요? 3번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틀이 안 잡히니까 문제를 풀 때 틀을 잡으시려면 2천을 연속 3번 그러면 무조건 2천, 2천, 2천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그럼 기본 틀이 잡힐 거 아니에요. 계산할 때. 그 다음에 각각의 돈을 미래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요 연말에 투입이 되니까 3년 말로 보내려면 얘는 몇 바퀴요? 2바퀴 돌리면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로 1 플러스 R에 2바퀴를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년에 2,000원은 몇 번만 돌려주면 돼요? 한 번만. 그쵸? 그럼 얘는 곱하기 1 플러스 R에 1승만 적용하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보세요. 3년 말에는 2,000원 있는데 이 시점으로 돈 끌고 오죠. 그러면 2,000원은 그냥 생짜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덧셈, 요렇게 덧셈해서 총 2번 덧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자 몇 프로죠? 10%요? 그러면 뭐 적용하면 돼요? 1.1의 제곱, 1.1의 1승, 그리고 그냥 2,000. 3년이면은 그러니까 이게 힌트가 3년이면 계산할 때 제곱하고 1승하고 원금액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4년이면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세제곱하고 제곱하고 한 번 더 해야죠. 그대로 1승 한 다음에 원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년이면 4 빼기 1 그러니까 총 3승, 2승, 1승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3년이면 3 빼기 1인 2승, 1승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헷갈리시면 지금 저처럼 그림을 그려보시면 현재 기점으로 했을 때 연말 투자가 몇 바퀴가 돌아가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푸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 계산 어떻게 하실래요? 계산기로. 자, 한번 눌러볼까요? 자, A씨 올클리어 하시고. 그럼 처음에 뭐 하셔야 돼? 2,000. 그 다음에 요거 1.1 몇 번 곱해요? 곱하기 1.1 곱하기 1.1 하고 는 한번 때려줄까요? 이렇게. 얼마 나오겠죠,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 계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00 곱하기 1.1 하고 는 한번 때려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만 들어가면 돼요? 네, 2,000.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그쵸? 더하기 2,000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 계산값과 얘 계산값과 마지막에 얘 계산값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하시면 돼요? 토탈 때리시면 됩니다. 개별 계산을 해서 하나하나 더해도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축으로 계산이 된다.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여기 보시면 매년 3,000원씩 투자를 하는데 복리 이자가 7%고 이랬을 때 4년 후 달성 금액을 구하시오. 그러면 금액이 몇 개 생겨요? 금액이 몇 개요? 4개 생기면 4개를 쓰시라고. 3,000, 3,000, 3,000, 3,000 토탈 4개 맞죠? 그 다음에 4년 후니까 곱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곱해줘야죠. 그럼 곱셈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생짜로 쓰기로 했죠. 이렇게. 곱셈 3번 하는 거죠. 자, 할인율, 수익률 몇 프로? 7%면 1.07. 자, 뭐부터 출발해요? 3승. 그리고 얘는 1.07, 2승. 얘는 1.07 하신 다음에 생짜 3,000에서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죠. 이게 이제 식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뭐 5년,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은 안 나올 것 같고 시험에 여태까지 3년 아니면 4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는 게 연금 내과계수 계산하실 때는 괜찮죠. 더하기 이렇게 더하기. 그거 계산하시면 금액이 6,620인가 나와요. 34번에 6,620. 계산적 문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끝나고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자, 33번, 4번이 두 개가 내과 계수였습니다. 그럼 35번, 6번은 두 개가 무슨 계수예요? 현가 계수인데, 이제부터는 뭐 할 거냐면 나눗셈을 할 겁니다. 자, 35번. 문제 다시 정독하시고.
나 금액과 시점을 찾자 이거예요 또. 금액은 언제가 나온 거죠? 금액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몇 년 후? 4년 후 얼마요? 2억입니다.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죠. 여러 번 나왔다는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여러 번은 매년이나 매월이 있을 때만 여러 번이에요. 그럼 얘도 당연히 일시불적 표현이고. 자, 이제 언제 물어본다? 4년 후의 가치를 물어봅니까? 자, 이 금액의 언제 가치요? 네, 그러면은 얘는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얘는 일시불에 뭘 쓰란 얘기예요? 현가계수인데 현재 가치 구할 때는 곱한다, 나눈다. 그럼 나눗셈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자, 할인율 몇 프로? 5%인가요? 그럼 뭘로 나누실까요? 맞죠? 그럼 얘는 바로 나오네요, 답이. 4년 후 2억이 한 번만 있으니까 그 2억을 머리에 놓고 요걸 나누기 1.05를 하시되 여기 몇 년이죠? 그럼 여기에 n승만 걸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2억 나누기 1.05 나누기 1.05 나누기 1.05 나누기 1.05 하시면 되죠. 한 장 앞으로 오셔서 16번 보세요. 그거요. 네, 맞죠? 그게 이거예요. 예.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나와요. 일부러 그렇게 냈어요, 문제를. 그래서 1억 6,450만 원 나오면 맞아요. 1억 6,450만 원. 요게 이제 우리 한 달 전에 본 시험에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결국. 일시불의 현가계수로 할인하라는 거. 그럼 나누기 1 플러스 R에 N승으로 나누는데 할인율이 5%면은 뭘로 나눈다고? 1.05. 그리고 4년 후니까 몇 승? 4승. 5년 후면? 이번 시험에는 5승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36번. 금액 좀 찾아보세요. 매년 말 얼마죠? 5,000원. 야, 이 매년 있으면 끝난 거죠, 얘기가. 매년 있으면 뭐예요, 이거? 연금. 그리고 시점은 언제 물어본다? 역시 현재 물어보고 있죠. 그럼 얘는 연금의 현가를 구하라는 건데 이게 몇 년입니까, 총? 만기 2년이고 할인율이 5%면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1.05 곱셈 나눗셈? 나눗셈 좋습니다. 그러면 5,000원이 2년 동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연도만큼 금액을 쓰시라니까. 5,000? 5,000. 그럼 이 계산은 두 번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의 금액을 더할 건데, 자, 얘가 1년 차, 그리고 얘가 몇 년 차? 2년 차고. 금액 언제로 돌리실 거예요? 현재로 돌리실 거죠. 그럼 얘는 이거 한 바퀴 돌리면 되고, 이거 두 바퀴 돌리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면 됩니다. 한 바퀴만 돌릴 때는 어떻게 나누시면 돼요? 1.05 한 번만 하시면 되고, 두 바퀴 돌릴 때는 1.05에 제곱하시면 되고, 3년치 흐름까지 나왔으면 그럼 여기에는 1.05에 세제곱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금액 쓴 다음에 나누기로 돌려주는 거죠. 이게 연금의 현가계수 계산 요령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요 계산도 앞장에 있죠. 앞장에 17번? 17번이 그 계산이에요, 지금. 5,000 나누기 1.05 1승, 5,000 나누기 1.05 제곱. 이렇게 두 번 하신 거 보이시죠? 그래서 2년치 할인해서 연금으로 더한 겁니다. 그럼 답은 9,200이 나와야 맞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문제 냈거든요. 9,200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 상단에 두 문제만 내볼게요. 두 문제만 풀어보시고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할게요. 두 문제 풀어보실게요. 예제 1번.
투자자 값이 자 매년 1,000원씩 투자를 합니다. 자, 복리 이자가 현재 6%고요. 매년 투자를 한다면 요 해당 금액의 3년 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하나요. 두 번째 예제입니다. 매년 1,000원씩 3년간 투자하는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투자 상품의 현재 가치를 구하시오. 자, 그랬을 때 얘는 할인율은 복리로 3%. 공통점이 있죠, 두 개 문제가. 현금 흐름에 공통점이 보이죠, 지금. 자, 힌트를 하나씩 쓸게요, 제가. 자, 해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왼쪽 문제입니다. 투자자 값 매년 얼마요? 금액? 1,000. 그럼 매년 1,000에서 뭘 느껴야 된다? 연금이구나. 그쵸? 그리고 언제 물어보나요?
3년 후면은 현가 내가? 그럼 연금의 내가를 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을 기간만큼 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3년까지 해서 1000을 연장 3번을 썼습니다.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자는 복리로 몇 프로요? 6%면 이자 계산은 1.06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곱하기 1.06 들어가고 여기도 곱하기 1.06이 들어가는 건데 3년이면 얘 몇 바퀴 보내야 돼요? 얘 제곱으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얘는 1승으로 보내야 되고 마지막은 얘 생자로 쓰셔야 되고 1000이라고. 그럼 결국에는 1000 곱하기 1.06의 제곱 더하기 1000 곱하기 1.06 더하기 마지막에 뭐 하시면 돼요? 1000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183.6 글이 나오시면 맞아요. 그게 답이에요. 이걸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은 이거요. 3년이니까 제곱하고 1승하고 생자로 써야겠다. 그렇게. 그게 연습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무슨 가치예요? 매년 1000이고 투자 상품의 무슨 가치? 그럼 이거 할인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나눗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1년 차, 얘가 2년 차, 몇 년 차요? 3년이라고 했으니까 1000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연차대로 할인 쳐주면 되죠, 이제. 복리 몇 프로? 그러면 첫 번째 할 계산은 이것을 1.03의 1승. 그럼 여기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1.03의 제곱. 그럼 이렇게 두 바퀴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1.03의 세제곱 해서 이 세 가지를 쭈라락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나오세요, 이거 하면? 얼마 나오세요? 자, 얼마 나오는지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계산기로. 자, 이게 이제 GT 완결판입니다. 올 클리어 하세요, 계산기. 한번 해보죠. 제가 해볼게요, 칠판에다가. 말씀드린 대로만 눌러보세요. 자, 1번. 1000 나누기. 첫 번째 흐름은 1.03 한 번이죠. 그럼 1.03하고 는 누르시고. 자, 뭔가 나올 겁니다. 자, 계속 시작합니다. 또 1000. 그리고 이번엔 몇 번이요? 2번 누르십니다. 그리고 또 는을 누르시는 거죠. 그리고 이번엔 마지막으로 1000을 또 누르시고 그 다음에 1.03 몇 번이요? 3번을 누르신 다음에 는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GT 누르면은 이거 다 더한 값이 나옵니다. 한 번 누르고 2번 누르고 3번 누르고 는 해가지고 더하는 거죠. 얼마 나와요? 2824, 8? 2428이요? 뭐 하여튼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면 돼요. 2828? 아, 됐어요. 뭐 요 정도. 한 2800원 정도로 나오겠죠, 시험에. 10단위 절사시킬 거니까. 이게 원래 1000 투자하면 토탈 얼마짜리 투자요? 원래는 3000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3년간 투자니까. 근데 3000을 투자하는 건데 복리 3%를 깎아놓고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이 투자안이 2828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가 된다는 얘기죠. 요 GT 안 되시는데 나 이거 꼭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남으세요, 이제. 그냥 남으세요. 저 1대1 하면 1분 안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요거 한 거 여기에 곱셈으로 보내고 여기에 나눗셈으로 가져오면 이것도 계산 문제 2문제 가져가시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이거에서 더 이상 응용이 없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파이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1월, 12월 달 인문 테마 특강 마무리하고요. 1월 달에 계획 잡히면은 또 1월 달에 공지 공고해 드릴게요. 잘 지내시고요. 끝났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 강의실에 계속 남아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마무리 짓죠. 네. 수고하셨습니다.